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넷플릭스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거의 뭐 35% 이상이나 하락하면서 정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얘기로 하니까 그렇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끔찍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나스닥이 좀 빠지는데 영향을 상당히 줬다. 그래서 나스닥은 1.2% 하락을 했고 S&P 500은 보합을 유지했고 다우는 0.71% 상승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3대 지수가 막 혼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우려 때문에 정기장에서는 한 4.96%, 5% 가까이 이렇게 빠졌지만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예상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게 오히려 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 며칠째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을 여러 차례 이제 우리에게 확인해 준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기관들이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에 나서줬어요. 지난 13일 날 기관이 그랬었죠. 그래서 그랬지만 이제 뭐 전체적인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도 좀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그 이렇다 할 지수 하락 없이 그 플러스권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 일찌감치 매수 위에 나선 게 이제 오늘 기관입니다. 기관이 처음부터 매수 위에 나섰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그 매수폭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6천억이 넘게 이렇게 됐고 외국인들은 아주 지극히 절제된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절제된 규모로 선택된 종목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였고 마지막 이제 종가에 다가오면서 오히려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바뀌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이틀째 그 매수를 해주던 거는 오늘로서 이제 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576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5,6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이 샀는데 기관은 6,372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수는 2,728.21, 어제보다 한 9.5% 올라서요. 그래서 0.35% 코스피가 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이제 강보권 출발을 해서 한 차례 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종일 플러스권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다가 장 초반에 그 매수에 섰던 외국인들은 다시 오후가 들면서 매도로 바뀌었고요. 또 아침에 좀 그 매도를 보였던 개인들은 오후로 가면서 매수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만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하루 종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동시호가 직전에 예상 가격에서 잠깐 마이너스 갔다 온 그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1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34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929.68포인트, 0.0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처 1포인트가 못 올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 주요 랭킹대로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는 꽤 올랐는데 우여곡절 끝에 종가는 300원 오른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48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362억을 샀고요. 예. 그리고 개인은 803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500원 올랐어요. 겨우겨우 올랐다 이런 표현이 맞을 텐데, 외국인들은 64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82억을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이 150억을 순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좀 팔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134억 순매도,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 500원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도 210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확신은 없죠. 그리고 그 기관은 832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635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아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종가 무렵에서 200원이 빠지면서 8만 원이 무너졌어요. 79,900원에 끝났는데, 외국인은 1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3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4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9,500원, 3.28%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26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7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624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거를 보면 자기네들이 사야 될 것만 딱딱 골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만 이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이거는 이쪽이 괜찮은데 그 배터리 처리 문제하고 이제 겹쳐져서 그쪽 관련된 것들, 배터리 관련된 것. 테슬라가 그 1분기 매출이 81% 늘어났잖아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덕도 좀 봤고, 2차 전지 소재주, 특히 이제 소재주, 우리가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2차 전지는 소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높은 가격, 이제 소재의 순수 재료에서 높은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키기가 좋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완성차가 내재화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2차 전지를 세팅하는 업체보다는 소재 쪽이 더, 시장에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이 전기차가 막 돌아다니고 늘어나게 되면 이 폐 배터리 문제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거를 이제 법제화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이제 그쪽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아시는 이제 원전.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원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고, 유럽에서도 이제 죽겠으니까, 이거를 이제 친환경으로 자꾸 놓고, 얘기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새 정부가 이 원전 수명을 좀 연장한다는 그런 이제 추진한다는 소식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드디어 폴란드의 그 원전 건설 사업 계획서 제안서 이거를 이제 제출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쪽 원전 관련도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이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를 하고 나서 국내의 그 수산물의 수급 차질이 상당히 할 거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원산지 표시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서해에서 잡히면 이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3월 중에는 거의 우리 제첩국 끓이는 제첩도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는 거죠. 조기, 가리비, 또 백합 쪽에 가자미 이런 거 다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는데 3월에는 이제 막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코로나 봉쇄 등등.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연어,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킹클랩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산이 오늘 원양 선단 있는 수산 회사 또 수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이 수산 쪽하고 사료 쪽을 이렇게 그 움직이는 세력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로 갔다 이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익 챙기면서 조금 조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격이, 원래의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예, 이제 미국에서도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제품 가격에 그거를 전가할 수 있느냐, 전가하는 대로 소비자가 받아먹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이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관련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리튬, 니켈 이런 거요. 아마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스코가 뭐 옛날에 포항제철의 철강 회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또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장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그 신사임당이라는 채널, 예전에 한번 제가 나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얘기가 돼서 나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 2주 후에 좀 될 것 같은데, 반영될 때 제가 연락 오면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좀 길게 보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냐, 이렇게 단기적 시각 말고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측이 되고, 어떤 것들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되느냐. 뭐 좀 재미난 얘기로, 그게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10년 후에 시가총액 1, 2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장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자료 많이 좀 이렇게 발췌해서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시장 얘기하죠.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오르기보다 떨어지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은 이미 그 최대의 악재에 이미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시장의 수급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건 외국인 매수인데, 그거는 시작됐다고 아직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시장이 올라가는 게 힘든 만큼 빠지기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 나빠지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연준의 긴축 아닙니까? 근데 연준의 긴축은 뭐 이미 다 얘기돼서 우리가 이제 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도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의 그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 안에서도 뭐 하루하루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미국 시장 주변에서도 그 의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제 여러분 아셨지만 미국 국채가 10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3% 턱앞에 됐는데, 거기서 다시 툭 밑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툭 떨어졌다는 이 얘기는 뭘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이 이 최고치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가 최고로 솟았다는 거는 채권 값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값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채권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딱 거기도 주식시장과 똑같은 시장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그래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 리포트를 낸 거 보면 채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채권 수익률 금리가 상당히 고공에 있다. 고공에 있다. 그러니까 위로 더 이상 막 크게 올라갈 확률보다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 해볼 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채권 금리라는 게,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나타내 준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물가연동, 10년 물가연동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직접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가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려는 그 턱에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압박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연준의 긴축 문제요. 이것도 뭐 올해 긴축 좀 하면 내년에는 조금 좀 느슨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말을 이제 핵심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미국보다도 우리한테 좀, 우리 같은 구조를 가진 나라한테 치명타인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거, 이것도 지금 뭐 안정돼서 빠지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더 올라가기에는 그렇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외신에 보니까 이제 뭐 러시아 푸틴이 그 전쟁을 끝내는 조건 같은 거를 서신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렇다고 금방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 더 나빠지는 경우는 뭐 러시아가 갑자기 핵무기를 쓰는다든가, 뭐 이게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들러붙어서 거의 3차 대전 같이 된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지금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 나쁜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주가니까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도 계속 봉쇄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 자체도 이제 우리도 경험했지만, 우리도 풀고 있지만, 이제 중국도 조금 이제 풀어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이 이제 봉쇄가 또 상하이도 일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로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있다는 의견이 이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 이런 거보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연준이 긴축하는 거, 이거는 뭐 1년 전부터 얘기된 거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이 원자재 에너지 곡물 가격이 어떻게 안정화되느냐가 사실 우리한테는 더 큰 거죠. 그게 좀 안정화돼서, 이게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수출 물가 상승률이 수입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지면, 그러면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보복 여행 자유화되고 이제 막, 그러니까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뭐 개인이 무슨 우리나라 무슨 뭐 경상수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시겠어요? 일단 가죠. 오랫동안 못 갔으니까. 또 무역수지도 좀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이거 가격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쟁만 종식되면 이거는 해결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상투다. 이제 그래서 중국도 뭐 봉쇄를 해제할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급망 뭐 그 물류 대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냥 내버려뒀는데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 뭐 3%막 치고 넘어가는 것 같더니 그냥 툭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기가 한계점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이제 시장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는 이렇게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 말고, 이슈 때문에 막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조심하셔야죠. 근데 이슈가 아닌 거는 이제 그 너무 톡 튀어 올라오면 짧은 익절, 이거보다는 조금 그 텀을 늘려가는 그런 거를 좀 시장을 보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다리기가 좀 편해진 시장이다. 아주 그냥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하락은 없을 거니까 기다리기는 좀 편한 시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아시지만 제가 법 내려온다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원래 포트폴리오 짜라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갈 종목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도 되는 종목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이제 기다리기는 좀 편해진 시장이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씩만 해결돼도 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제 뭐 종목 근데 무슨 종목을 뭐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서 찍어주는 거 아니고 법 내려온 데에 이미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농축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뭐 썸네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이제부터는 이제는 조금 지금보다 마음고생 덜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주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